지금부터 제246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반주에 따라 1절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율동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선아 의장님의 개사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60만 안양시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1800여 공직자 여러분, 만물이 생동하는 계절, 봄이 왔음을 알리는 3월입니다. 올해 들어 두 번째로 열리는 제246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여러분의 밝고 건강하신 모습을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회기 이후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안양시 노인종합복지관과 율목종합사회복지관에서 행해진 배식 봉사활동과 제1차 의원 세미나에 참여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장애인과 함께 생활하는 마을 만들기와 안양시 의식산업의 자생능력 향상이라는 주제로 의원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동참해 주시는 이명란, 김필려 연구단체 대표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지난 3월 4일부터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 입학하여
의정 활동에 필요한 전문석 함량에 애쓰고 계신 정맹석 의원님을 비롯한 6분의 의원님들과 3월 5일부터 1박 2일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 과정을 수료하신 음격택 의원님을 비롯한 8분의 의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하는 모습을 통해 시민 행복을 위해 일하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안양시 의회의 이상을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청년이 찾아오는 도시 안양을 만들기 위해 청년 정책 추진에 힘을 쏟고 계시는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1,800여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내일이면 24절기 중 네 번째 절기인 춘분입니다. 예, 속담에 덥고 추운 것도 추분과 춘분까지다라는 말이 있듯이 춘분이 지나면 낮이 길어지기 때문에 더 따뜻해지는 날씨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의 야외 활동이 더욱 많아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봄이 오는 소리가 반갑지만은 않는 것 같습니다. 바로 미세먼지 때문입니다. 3월 들어 밝은 하늘을 몇 번이나 보셨는지요? 언제부터인가 미세먼지가 심해지면서 봄철 야외 활동이 꺼려지기 시작했으며 마스크를 쓰고 생활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달 초에는 미세먼지로 인해 수도권에 7일 연속으로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되기도 했습니다. 시민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사항입니다. 지난달 15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차량 이부제 실시,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공사 시간 단축 운영 등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시민들의 체감 효과는 낮은 편입니다. 물론 미세먼지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중국 등 국외로부터 유입되는 오염물질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응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만 미세먼지는 현재 시민들이 가장 중요한 환경 문제로 인식하는 현황 사항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그 심각성을 인지하시어 정부 정책과의 공조는 물론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시 차원의 중장기 정책을 수립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27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열리게 되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기관에 대한 시정질문을 시작으로 시민생활과 밀접한 조례안 등 여러 안건을 심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특히 시정질문은 시정 전반에 대하여 집행부를 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의원 여러분께서는 집행부가 올바른 정책 방향을 가지고 시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도 의회와 집행부 간 상호 협력을 통해 그 어느 때보다 알차고 생산적인 회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심한 한절기입니다. 건강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임시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시작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방청을 위해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경기실버포럼 지방자치 모니터링 사업단 박종섭 대표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의 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신상무입니다. 먼저 제246회 임시회 집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월 6일 음경태 의원 등 7명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의회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3월 15일 공고하고 오늘 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대집행부 시정 질문과 관련하여 3월 19일 안양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최병일 의원 등 5명으로부터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심사 해부 사항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한 건은 이호건 의원 등 7명 발의 안양시의회 의원 행동 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8건과 폐지 규칙안 1건이 발의되었으며 집행기관 제출한 건은 안양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7건과 동의안 1건이 제출되어 총 17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상구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의사 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금일의 의사 일정 제1항 제246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난 3월 4일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의원님들께 안내해드린 당초 의사 일정에서는 시정 질문을 제1차 본회의와 제2차 본회의에서 2일간 실시키로 하였으나 시정 질문 접수 결과 신청 의원수 등을 고려하여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만 실시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의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 임시회 회기를 오늘 3월 20일부터 3월 27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 일정 제2항 제246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소명 의원 선출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는 선거구 등 순서에 따라 김은희 의원과 박중모 의원 이상 두 분을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 일정 제3항 안양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최병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의원입니다.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건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근본 제246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집행기관의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 시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코자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안양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따라 안양시장 등 관계 공무원 등에 대해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본회의 출석 기간은 3월 20일 하루 동안이며 안양시장 등 관계 공무원 14명에 대해 본회의 의결을 출석을 요구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저를 포함한 5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양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최병일 의원께서 제안 설명한 안양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의결됨에 따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시정 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의 시정 질문은 배부해 드린 자료에서와 같이 4분의 의원께서 신청을 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시정 질문은 음경택 의원, 이명란 의원, 김필려 의원, 최병일 의원 이상 4분의 의원 순으로 시정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회의 규칙에 따라 질문 시간 등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집행 기간에 대한 시정 질문은 질문 요지서 순서와 내용에 따라 질문해 주시고 당초 제출하신 질문 요지에 의해 질문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질문 방식 중에서 일문 일답은 문답이 계속 이어지는 형태로 답변을 포함 총 40분으로 보충 질문은 없으며 일괄 질문, 일괄 답변의 경우에는 질문을 20분 이내로 하고 필요한 경우 10분 이내에서 보충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시정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음경택 의원 나오셔서 시정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촌평안 기인범계 갈산동 출신 음경택 의원입니다. 세월이 참 빠릅니다. 엊그제 황금 대지해인 기해년 새해를 맞이한 것 같은데 벌써 24절기 중 4번째인 춘분을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춘분을 전후해서 철일은 화초를 파종하고 춘분을 즈음하여 농가에서는 농사일을 준비하고 춘분 시기를 잘 보내야 한 해 동안 걱정 없이 풍족하게 지낼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봄을 알리는 춘분을 맞이해서 얼었던 마음과 우리 주변의 모든 안 좋은 일과 오해들도 다 이해하는 넓은 사고로 새롭게 출발하고 새로운 다짐을 통해서 따뜻한 봄 소식과 함께 김선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안양시민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도 춘분을 맞이해서 봄 기운이 가득한 좋은 일만 함께했으면 하는 마음을 전달해 드립니다. 저는 지난 제245회 임시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홍보기획관을 비롯한 산하기관의 인사가 대부분 전문성이 없는 측근 또는 낙가산 인사를 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다시는 이러한 측근 보훈 인사, 낙가산 인사로 인해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라고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측근 보훈 인사 또는 낙가산 인사에 대한 문제가 최근 서서히 드러나고 있어 매우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중에서도 홍보기획관의 개방형직위 채용은 경기도감사 결과 채용을 취소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답답한 것은 민선 5기 최대호 시장님 재직 시절에 공정하지 못한 특정 지역 편중 인사 등으로 잘못된 인사정책으로 상급기관인 행안부로부터 안양시는 기강경고와 최대호 시장님은 개인경고를 받으신 적이 있는데 민선 7기 최대호 안양시장님 취임 이후 1년도 안 되어서 또다시 인사와 관련해서 안양시와 공직사회 등 우리 안양에 대한 이미지에 또다시 먹칠을 하게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감사 결과 채용 취소가 사실이라면 개방형직위 홍보기획관의 채용 비리에 대해서 최대호 시장님께서는 안양시민과 공직사회와 의회에 공식 사과하시고 향후 기관장 인사나 개방형직위 인사채용을 비롯한 모든 공직인사의 인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탕평 인사정책을 통해서 공직사회의 안정에 최우선하는 인사정책을 펼쳐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다시는 이러한 잘못된 인사로 안양시와 공직사회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이어서 오늘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발언을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이 시간 산하기관 중에서 FC 안양의 단장 선임 배경을 알아보고 FC 안양의 구단주의 생각을 통해서 FC 안양의 발전적 방향을 모색하고 두 번째로는 안양시가 농산물 도매시장의 제3법인 설립과 관련하여 2013년 당시의 안양청과 주식회사의 공사대금 미지급과 관련해서 최근 2016년도부터 2018년까지 예일종합건설이라는 회사에 피소가 된 사건과 관련하여 시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시장님의 답변을 통해서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시죠? 여전히 괜찮습니까? 네,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 오늘 그 시정질문 유지와 이제 관계가 없는데 짧게 하나만 좀 여쭙고 가겠습니다. 지난 넉 달간 언론과 공직사회, 안양 지역에서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드리기 합니다. 조금 전 그 모두 발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지난 2018년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개방형직위 홍보기획관의 채용과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하였고 넉 달에 걸친 경기도 감사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대단히 잘못된 지역이다 저는 얘기를 합니다. 어디까지나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채용이 됐고 경기도 감사실에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임용 취소 이런 얘기했는데 이 문제는 시장의 권한이고 시장이 알아서 판단할 수 문제고 그리고 서류심사부터 시작해서는 서류심사에 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전혀 하자가 없다 판명됐기 때문에 절차상의 문제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처음부터 이러시면 안 되는데요. 제가 감사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있으신 거 했을 때 그 결과만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시장님의 의견까지 말씀하시면 제한된 시간 내에 시정 질문이 어렵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자, 그러면 지적 그러면, 자체가 네. 너무나 이게 포장이 돼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경기도 감사관의 처분 요구에 다시 말씀드리면 채용 취소를 하실 의향이 없으시다. 없습니다. 예. 그러면 저는 이런 것과 관련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개방형직위 홍보기획관의 불법 채용과 관련해서 안양시민과 공직사회 그리고 의회에 진심으로 사과를 먼저 하실 줄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님께서는 경기도 감사관의 감사 결과를 부정하고 계십니다. 저는 안양시 홍보기획관의 불법 채용과 관련해서는 빨리
책임을 통감하시고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채용 취소를 통한 처분 요구에 빨리 응하셔야 이 사건이 마무리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그렇지 않는다면 시장님, 제가 발언권 드리면 말씀하세요. 아니, 자꾸 불법 비리하게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요. 너무 과잉 해석하지 마십시오. 아니에요. 제가요. 표현 자체가 적절치 않습니다. 시장님, 저한테 지금 훈계하시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불법이나 비리가 확인되지 그러니까. 않았는데 어떻게 불법 비리라는 표현을 계속 하십니까? 제 기준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시장님은 제가 질문을 드리면 그것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자꾸 말 끊고요. 흐름 끊지 마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이거 봐. 어디에는지 잊어버렸잖아요. 시장님 자꾸 끊으니까. 너무 과하신가 그런 거죠, 아무튼 여기서. 근본 채용 비리에 대해서 시장님이 채용 취소하지 않는다면 저는 저를 지지하는 이 사건에 공감하는 언론인, 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정재영 홍보기획관에 대한 경기도 감사관의 감사 결과와 감사 결과에 대한 처분 요구에 대한 추진 계획을 3월 26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격적인 시정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미리 제출된 시정질문 답변 유주서를 보면 다른 의원님들 답변서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제 답변서를 보면 보통 3줄, 4줄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그 성의도 없고 형식적으로 정무적으로 시정질문 답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이런 걸 보면 참 언제까지 의원과 의회를 무시하는 건지 무시할 건지 참 답답합니다. 시장님 시정질문 관련해서 독해하셨죠? 네, 했습니다. 예. 아무튼 시정질문 준비하셨냐고요?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그 FC 안양 관련 시정질문은 다른 뜻은 없습니다. FC 안양의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제 FC 안양은 우리 시장님께서 재직하실 때 창단을 하셨고 우리 시장님 축구도 상당히 좋아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더구나 이제 시즌이 개막이 되었어요. 개막이 됐는데, 사실 원정 경기 가서 이게 승리하기가 쉽지 않은데, 개막 전에 부산까지 가서 우승 후보라고 불리우는 부산과의 경기에서 4대1로 대승을 거뒀습니다. 이런 부분, 저도 안양 시민이고 의원의 한 사람이지만 특히 구단주이시면서 시장님께 수고하셨던 말씀과 함께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정 경기 다녀오셨죠? 다녀왔습니다. 예. 이제 이런 이제 부분들이 우리 최대호 구단주를 비롯한 시민들께서 많은 관심과 응원이 있었고 단장님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들 또 김영렬 감독님을 비롯한 선수단 여러분들이 겨울 내내 고생한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1승 뒤에 아쉽게 1대0으로 2번 석패를 해서 경기력이 빨리 올라왔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입니다. 혹시 부천하고 광양 경기 다녀오셨습니까? 부천은 갔습니다만 광양은 안 갔습니다. 시장님 안 가시니까 지잖아요. 부천도 갔는데 졌습니다. 아, 그래요? 네. 부천은 좀 아깝게 졌고요. 앞으로 원정 경기 계속 다니실 건가요? 시간 허락하면 여건이 허락하면 가보려고 합니다. 예, 저는 구단주께서 구단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응원하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바람직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야만이 구단의 단장님을 비롯한 직원들 또 감독님을 비롯한 선수단도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봅니다. 동의하시죠? 네. 예.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작년 12월 14일에 장철혁 단장님을 선임하시고 임명장을 주셨어요. 단장님 선임 배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 이문주 단장께서 사임함에 따라서 공개 모집을 통해서 이사회 승인을 얻어 신임 단장을 말씀하신 대로 2018년 12월 14일 선임했습니다. FC 안양은 시민 프로 축구단으로서의 재정 확충과 함께 시민과의 소통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장 공개 모집 응모자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할 결과 현 단장이 전문 경영인으로서 그리고 안양 축구계와의 두루두루
소통도 잘하고 있고 또 기업계 커뮤니티가 조성되어 있어서 재정 확보 및 지역 내 이해관계 형성을 위해서 가장 적합하다 판단돼서 선임하게 됐습니다. 예, 일단은 뭐 시장님의 그 선임 배경 제가 믿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임 단장이 8월 31일 날 그만뒀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단장이라고 하는 중요한 자리를 3개월 이상 공석으로 두면서 12월 달에 단장을 선임한 배경은 뭡니까? 뭐 특별한 배경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예. 특별한 배경은 없읍시다. 그럼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문주 단장이 8월 31일 날 건강상의 이유로 사퇴를 했습니다. 장철혁 단장님이 취임한 게 12월 14일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그럼 시기를 좀 뒤로 이렇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임 단장님의 사임 배경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짧게 말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의원님이 더 잘하실 거 아닙니까? 아니,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 아니시죠. 답변하세요. 저도 뭐 구체를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그동안에 주단 내부의 갈등도 많이 있었고, 네. 그죠? 코칭 스태프라든지 선수단과 갈등, 네. 또 지역 내에서도 그렇게 단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판단돼서 네. 아마 사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질입니까? 자진 사퇴입니까? 글쎄요, 경질인지 자진사퇴인지에서는 명확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자의반 타의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 답변을 이렇게 모호하게 하세요. 언론에 보도된 걸 보면 전임 단장님과 시장님이 이렇게 감사패를 주는 사진을 통해서 보도된 거 보셨죠?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 건강상의 사유로 자진사퇴라고 돼 있어요. 맞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진짜 그렇게 말씀하시지. 왜 이게 자진사퇴도 아니고 경질도 아니고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왔다. 자,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추가 안 해도 되겠습니까? 예. 제가 시기를 더 좀 뒤로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시장님의 당선자 시절입니다. 취임 이틀 전이죠. 6월 30날 토요일입니다. FC 한양의 18라운드 안산과의 홈 경기에 가신 적 있으시죠? 안산이요? 안산과의 홈 경기. 아, 우리 홈 경기요? 예, 기억이 안 나시죠? 오래되셔서요? 제가 기억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제 당시 전반전 끝나고 하프타임 때 VIP 룸에서 전임 단장님과 대화 도중에 그 주변 사람들이 다 이렇게 쳐다볼 정도로 좀 언쟁을 하신 적 있으시죠? 그렇습니다. 언쟁이라기보다는 논쟁도 아니고 좀 사실은 FC 한양 발전 방안에 대해서 좀 언급을 했더니 버럭 화를 내고 자기의 목소리를 크게 이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쟁이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언쟁이라기보다는 뭐 본인이 하소연 겸 알겠습니다. 억울한 점을 얘기했던 거죠. 그 내용을 말씀드리려는 건 아닙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시장님도 좀 목소리를 좀 높이셨어요? 아, 당연하죠. 그래서. 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결국은 아니 제가 그런 점이 있으면은 결국은 사실 전 집행부에게 요구를 했어야지 지금 와가지고 왜 나한테 그런 소리 하느냐 라고 제가 얘기했었습니다. 저한테 하는 건 아니고요. 그분한테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이게 자진사퇴냐 경질이냐 이런 문제를 논하기 위해서 이제 사전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결국 이제 그날 이후로 단장의 교체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고 합니다. 결국 이 문제로 단장에게 사퇴를 권고 내지는 종용했다고 하는 것이 중론이고요. 결국은 자진사퇴가 아니다. 이런 여론이 있고요. 시장님께서도 자진사퇴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애매한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이 부분에 이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건강상의 사유로 자진사퇴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미도래 개월수에 뭐 월급까지 줬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어떻게 일도 안 했는데 8월 31일 날 그만뒀는데 그 뒤에 수개월의 월급을 줘야 되는가? 이렇게 이걸 보면서 이게 자진사퇴가 아니고 계약 기간은 남아 있고
사태를 종용했고 그런 과정에서 뭐 일정하게 좀 협의 내지는 협상을 한 게 아닌가. 여러 가지 고용계약이라는 것은 합의해지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합의해지 쪽으로 보시면 아니, 되겠습니다. 네. 시장님 또 말씀드립니다. 제가 발언 기회 드리면 지금 말씀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결국은 전임 단장의 월급이 8월에 그만뒀는데도 그 이후에 계속 이렇게 나가는 형식이 취해졌고요. 예산상으로. 그래서 8월 달에 자진 사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임 단장을 바로 선임하지 못한 게 단장의 월급을 이중으로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산 추계상 단장에게 줄 수 있는 월급, 예산이 없기 때문에 3개월의 공석을 감수하면서까지 후임 단장 선임이 늦춰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까? 그때 변호사 삼원 결과를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활동비 등을 고려해서. 아니, 예. 제 얘기가 맞냐 안 맞냐만 말씀하세요.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여러 가지 하여튼 의원님께서 준비를 많이 하셨네요.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요. 예, 시간 사실은 없습니다. 예. 이문주 단장의 후임 문제 때문에 고민도 네. 많이 했고 지금 저희가 1,180만 원을 합의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했습니다. 저는 예산 또 어려운 살림에 이걸 좀 절감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특별히 단장과 당시에 그 코칭 스태프의 불화 문제 때문에 심각하기 때문에 시급하게 단장을 이촉할 필요는 없겠다라고 생각해볼 필요 없겠다 생각해서 시간을 사실은 좀 딜레이한 건 맞습니다. 그래요? 예. 네, 결국은 이제 다른 분이 단장님으로 오셨으면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제가 이해가 되고요.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지금 단장님은 벌써 그 시장님 선거 끝나고 당선자 시절부터 취임 이후에 계속 단장으로서의 물망에 올랐던 분인데 왜 이렇게 단장 선임을 늦게 했냐라는 부분이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 8월 말에 전임 단장이 그만두는데 12월 중순에야 현재 단장을 선임했다. 무려 석 달 이상의 단장 공백이 있었는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시기는 단장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시즌을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즌을 준비해야 되는 시기고요. 실질적으로 이 시기에 FC 안양은 고정훈 감독님에서 김영렬 감독님으로 또 바뀌었어요. 이때 단장의 의견이나 역할은 아무것도 없었던 겁니다. 자, 안양시의 산하기관으로서 본격적으로 다음 시즌을 준비하고 선수단 구성과 행정사무감사 준비 또 예산 편성 등등을 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에 결국은 단장이 공석으로 인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소홀히 받을 수밖에 없었고요. 예산 편성에도 소홀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결국 이러한 단장의 공백 사태는 구단의 내부적인 업무 소홀로 이어지고요. 의회와 소통 부재로 이어져서 결국은 의회와 의원들을 무시한 독선 행정의 전형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중요한 자리를 3개월 공석을 놔둘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시즌을 준비해야 되는 입장에서 단장의 공석 엄청난 거고요. 결국은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시즌이 11월 11일 날 끝났어요. 그러면 그 뒤에도 한 달여 기간 동안에 단장이 없었던 겁니다. 다음 연도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단장이 없으니까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업무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스폰서 유치와 관련해서는 단장의 공석은 치명적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정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예, 하지만 이문주 단장이 아마 계속 근무를 했다고 하면은 상황은 바뀔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더 안 좋은 상황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코칭 스태프와 계속 연임 불화, 소통 부재 이런 문제들이 지금 어려운 문제가 이문주 있었죠. 단장님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하는 이문주 얘기입니다. 단장이 그만뒀는데 네. 왜 단장 선임을 3개월 단장 이상 문제는 미뤘냐 이 말씀드립니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네. 저희가 1,180만 원이라는 변호사의 자문에 따라 가지고 지급을 했는데 네. 또 다른 혈세가 낭비될 수 있는 상황이고 어차피 금년 시즌에 대해서는 큰 의미를 두지 말고 다음을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리고 절차상 또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나게 돼 있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공모해야지요. 그죠? 네, 그거는 한 공모 달이면 기간도 한 달 있고 안에 또 할수 있어요. 선임하기가 시간이 좀 걸립니다. 아니, 다 내정이 된 건데, 그거 뭐 이렇게 어렵게 말씀을 하세요. 한 달 이내 선임할 수 있는 것이고요. 자, 그렇다면,
단장의 역할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이제 답변서를 보면 사무국의 예산 편성, 집행, 직원의 복무관리, 선수단 운영 및 지원, 이사회 운영, 스폰서 유치, 산하 유스팀 지원, 지역사회 공헌활동 등 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FC 안양 사무를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맞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도 단장님이 하셔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다고 하는데 이제 답변하신 것처럼 스폰서 유치예요. 그래서 관내 기업에 구단을 홍보하고 스폰서십 계약을 하는 게 가장 좀 중요하다. 이게 언제까지 우리 시의 그 출연금만 가지고 구단을 운영할 수는 없지 않냐라는 생각인데 시장님 의견 어떠신지 간단하게. 네, 맞습니다. 예. 자립자조할 수 있게끔 만들려고 합니다. 사실은 지적하셨는데 단장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고 특히 스폰서 문제, 후원사 또 선수단 지원하는 문제 열심히 해야 됩니다. 네네. 조금 더 시간 주시게 되면요. 네. 제가 가시적으로 성과를 좀 나타내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이게 지금 가시적인 성과가 안 나는 부분도 단장선이 늦어진 결과가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동의 안 하시나 보죠?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5월 10일 개막전이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예년보다 2달 늦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최대호 구단주께서 그 단장님을 그 아주 훌륭하신 분을 이제 그 모셔 오신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그런 부분 인정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구단 내의 행정에 있어서 뭐 경험 미숙이라든가 전문성이 결여된 모습들을 이제 종종 보여주고 있어서 그 FC 안양을 사랑하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팬의 한 사람으로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 PPT 자료 준비된 거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게 이제 작년도 2008년도 K리그 2 2부 리그 최종 순위표입니다. 그 왼쪽에 있는 것, 오른쪽에 있는 것 시장님 뭐가 이렇게 달라 보이세요? 원래 36경기인데 네. 업무 착오가 있었네 보니까. 그래서 네, 이제 저게 연초에 업무 저는- 보고 시에 네, 저는 34경기로 편집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저런 거는요. 네. 그 단장님이 일찍 오시고 전문가 같으면 한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저런 자료를 갖다가 의회 업무보고에 2월 달에 엉터리 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하고 또 저 답변 자료를 보고 저 자료를 보고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참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대단히 이게 바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장님도 딱 보시니까 벌써 네. 1년에 36경기를 하는데 34경기 결과를 가지고 의회에 보고한다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런저런 것을 보면 제가 한 가지 예를만 드는 거예요. 또 뭐 단장님을 너무 이렇게 비하하는 그런 발언이 있어서는 안 되고요. 이러한 부분도 단장님이 올바른 역할을 통해서 구단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라는 차원이고요. 지금 단장님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는 계십니다만은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지 않아서 답답하긴 하지만 5월 11일 홈 개막전 전에 가시적인 효과가 나온다니까 믿고 기다려보겠습니다. 시간은 잘 가고 할 거는 많고 시장님 그 FC 안양 그 홍보 차원에서 홈 경기 18경기를 지역 채널을 통해서 경기를 중계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단장님한테 드렸어요. 그랬더니 뭐 이런저런 이유로 뭐 10경기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결론적으로 18경기 중계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경기장을 찾지 못하는 시민들한테 FC 안양을 홍보할 수 있고요. 그런 홍보를 통해서 언론 노출을 통해서 스폰서십을 갖고 올 수 있는 기회도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순기능적인 부분에서 안양과천의양 군포의 홈경기 전 경기를 중계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적극 공감합니다.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사실은 대한축구협회에서 전체 이게 저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 중계권을 저희가 또 사야 되고 하는데 지금 협의를 잘 해가지고 네. 제가 가능한 방향 쪽으로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이제 올해부터 그 프로연맹에서 중계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는 할 수 있지만 이거는 구단주의 의지가 중요하다. 다른 데 쓸 돈 덜 아끼고요. 홍보 차원에서, 마케팅 차원에서
홈 경기 18경기는 중계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들입니다. 고맙습니다. 시장님, 올 시즌 목표가 4강이라고 하셨어요? 예, 플레이오프 올라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리라고 믿고 싶은데 열심히 해야 되겠죠. 저는 그렇게 어느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냥 그렇게 불투명하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1위를 한다는 제가 감독도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선수도 아닌데 구단주의 의지가 네. 중요한 겁니다. 우승을 저는- 한다는 각오로 네, 해야 네. 4강에 들어갈 수 있죠. 4강에 들어간다라는 막연한 생각 갖고 오면요. 4강 못 들어갑니다. 제가 단장님한테 4강에 들어가기 위한 그 승이 몇 승이냐? 14승 하면 올라간답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14승만 해서는 4강에 들어가기 쉽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결국은 전문성이 없는 거예요. 승점이요. 55점 이상은 돼야 됩니다. 이제까지 결과를 보면 그런데 이렇게 막연하게 목표만 4강이다? 바람직하지 않고요. 4강을 가기 위해서는 몇 승을 해야 되고 몇 무를 해야 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게 답답하고요. 의원님께서 시장에서 열심히 응원해 주십시오. 해보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FC 한양에 대해서 선결 과제 이렇게 물어봤는데 아주 의례적인 또 답변이 왔어요. 근데 좀 실망스러운 게 인프라 구축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좀 답답합니다. 그래서 구단주의 역할을 잘 하고 계시라고 보고요. 가시적인 성과를 낸다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문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저는 이제 이런 거예요. 성적도 중요하지만 4강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축구를 통해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FC 안양을 이끌어내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마음이고요. 지금 운동장에 가보면 개막전이라든가 큰 이벤트가 없는 경기는 진짜 축구팬들, 서포터스, 선수, 가족, 또 공무원, 또 사회단체 위원들 빼고는 이렇게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일반 시민들한테는 아직도 FC 안양은 멀리 떨어져 있는 남의 일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안양만의 축구 문화를 만드는 게 중요하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구단주께서 더 노력을 하셔야 될 사항이고요. FC 안양의 캐치프레이즈 중에 하나가 시민과 함께하는 백년구단이라고 했어요. 네. 저는 시장님께서 올해 창단하시고 구단주 다시 되시고 하셨으니까 이 정도는 나올 줄 알았어요. 뭐냐면 시민과 함께하는 백년구단 만들기 원년의 해 해가지고 구단을 더 이렇게 시민들께 알리고 관중을 모을 수 있는 이런 정책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데 좀 아쉬움이 있고요. 결국은 아직까지는 메인 스포츠가 결정이 안 됐습니다. 5월 11일 이전에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고 하니 이 부분은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FC 안양의 선결 과제를 이제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걸 보면 저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큰 틀에서는 이제 공감하고 있는데 FC 안양이 100년 구단으로 발전을 하고 축구 1번가의 부활을 다시 일으킨다고 한다면 인프라에 대한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용구장 필요합니다. 요즘 대구 FC 뜨는 거 보셨죠? 네. 예, 물론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시장님의 능력이면 시장님의 어떤 추진력이면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는 선수들이 마음 놓고 훈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숙소가 아닌 클럽하우스가 당장 필요하다. 지금 우리 선수들이 사설 웨이트장 가서 운동하고 있어요. 같이 이용하는 시민들도 불편하고요. 선수들도 마음껏 운동을 할 수가 없답니다. 이런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 안정화를 위해서 구단주를 비롯한 단장님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하여튼 전용구장 문제, 클럽하우스 문제 네.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가능한 범위를 찾아서 네. 좀 추진도 해보고 또 공감도 형성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시장님 재임 기간 중에 전용구장을 완공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네. 다만 공론화를 통해서 시작만 해 놓으셔도 우리 시장님은 안양 축구에 굉장한 업적을 남기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예. 자, 이어서 농산물 도매시장과 관련된 시정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도매시장이 예일종합건설이라는 회사에 피소된 사건과 관련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2012년 민선 5기 때죠. 최대호 시장님과 당시 농산물 도매시장의 소장님이었던 김모 과장님께서는 지역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3법인 유치를 적극 추진하셨습니다. 안양청과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논란 속에 추진되었던 제3법인 안양청과는 법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결국 법인 취소로 퇴출이 되었습니다. 이제 문제는 여기서 발생이 됩니다. 당시 제3법인 안양청과에서 민간건설 표준공사 계약서에 따라서 9억 7,700만 원의 이제 공사를 예림종합건설에 줬습니다. 그런데 공사비가 초과돼서 총 공사비가 무려 23억 5,400만 원이 되었습니다. 결국 12억 8천만 원이라는 공사비가 증액이 되었는데 공사를 수주한 회사에서 안양청과의 공사비를 받지 못하자 이것을 안양시에 돈을 달라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자그마치 12억 8천입니다. 안양청과가 줘야 될 돈을 안양시에서 줄 이유는 없습니다. 만약에 이 과정에서 우리 안양시가 패소를 했다면 그동안 이자 비용과 재판 비용 모두를 안양시가 부담해야 되는 큰 소송이고요. 시민 혈세를 낭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당시 도매시장의 소장이었고 안양청과 유치를 적극 추진했던 현직 안양시 간부 공무원께서 우리 시의 입장이 아닌 원고 측, 다시 말씀드리면 공사업체죠.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법원에 서면 증언과 탄원서를 제출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시장님 말씀대로 이번 소송권은 큰 소송권으로 우리 시가 패소했다면 금융 비용, 재판 비용 포함해서 아마 14억 원에 이르는 시민 혈세를 낭비해야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소장이었던 안양시 간부 공무원이 원고 측 입장에서 증언과 탄원서를 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안 되시죠? 예.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방청객에도 못 씁니까? 그런 내용을? 아니 끄떡끄떡 하시니까. 예. 저한테 물어야 할 거죠. 시정 질문인데 저에게 질문을 해야 하시죠. 예. 네. 말씀하세요. 저는 이해가 좀 안 된 게 있습니다. 이해 안 되시죠? 예, 안 된 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론의 반대가 많이 있었는데 제3법인을 추진했다. 그동안 태원농사연안에 대단히 부실한 운영 그리고 독과점 운영으로 인해 가지고 시민들에게는 대단히 많은 피해를 안겼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경쟁체를 만들어야겠다 생각해서 제3법인을 유치했었고 그 결과 안양청과가 결정됐었는데 대단히 많이 의원이 마시겠습니다만은 흔들기가 심했습니다. 그죠? 언론이든 태원농산이든 주변에서 지금 그 말씀 설명하지 마시고요. 예림종합건설에서 이 안양청과의 얘기를 알아야만이 시간이 없잖아요.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공무원들도 안양- 알아야 되기 때문에 본질적인 내용에 대해서요. 네. 공사비를 예. 안양청과에서 받아야 되는데 안양시의 공사대금 청구를 위한 소송을 한 것도 잘못된 거고요. 그 과정에서 당시 소장이었던 안양시 지금 고위 간부가 우리 시의 입장이 아닌 예림종합건설의 입장을 대변하는 증언과 탄원서를 낸 게 적절하냐 이거를 시장님한테 여쭤본 겁니다. 제가 곤란하시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아니요, 가입적인 배경에 대해서까지 제가 말씀드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네. 예, 제가 설명했으니까요. 예, 그것만 말씀하세요. 아마 저는 당시에 그 관리소장으로서의 네.
대단히 인간적인 그런 갈등과 범인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네. 인간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대단히 억울한 법인입니다. 억울한 법인에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갔다는 것에 대해서는 심정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생각하고 법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문제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잘 준비해서 승소 최종했습니다만은 그 뒤에 어떤 배경을 보게 되면은 대단히 안타까운 현실도 있습니다. 그걸 아마 필요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그러면 시장님도 이 간부 공무원과 같은 입장은 아니시죠? 같은 입장이세요? 그 답변을 보면 그렇게도 느껴지는데. 저는 공인이지 않습니까? 예. 그죠? 아, 그분도 공인이세요? 아니, 공인이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당사자였지 않습니까? 예. 관리소장으로서의 직책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심정을 아마 토로했다 생각을 하고요. 시장님. 저는 그분이- 원래 원칙대로 해서 예. 저는 예. 시민을 대표하고 시를 대표하기 때문에 예. 제가 정당한 절차 방법에 의해서 제가 소송 준비를 잘했고 예. 최종 승소했고 A림종합공원설에서는 이제 항소를 포기했던 예. 종결됐던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님의 답변을 이렇게 뒤집어 보면 이것은 고위 공직자로서, 공인으로서 적절치 않은 증언이고 탄원서 제출이다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혹시 이 간부 공무원한테 경위를 보고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잠깐 물었더니요. 예. 말씀 물었으니까 대답하겠습니다. 네. 탄원서가 되든 본인의 심경이 되든 어떤 내용이 어떻게 의원님한테 이게 손에 들어갈 수 있느냐 이걸 제게 오히려 묻는 거예요. 그게 아, 그거는 중요하지 당사자가? 않죠. 사건의 본질이 중요하지. 본인으로 봤을 때 대단히 이게 중요했던 것 같은 생각이 아닙니다. 듭니다. 그게. 이거 그래서 제가요 자료 요청해서 받은 거예요. 예. 그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제 듣고 있기 때문에 아마 네. 이 보고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만은 네. 저는 사실은 일본은 같을 수가 있고 생각이 일본은 달리할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정리해야 되니까는요, 시장님. 아무튼, 저는 이러한 부분 이해가 되지 않고요. 이제 제3법인의 제3법인이 생긴 거에 대해서도 시장님께서는 문제가 없다라는 생각이시죠? 예. 태원농산의 경영부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다 말씀드릴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네. 제3법인은 문제가 있는 법인으로 해서 이렇게 퇴출이 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간 문제가 있는 법인이 아니고 문제 있는 법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걸. 아이, 그런 말씀하지 네. 마시고요. 자, 아니 법인의 제가- 투자자가 돈이 안 들어 어떻게 자, 운영을 하겠습니까? 그거는 너무 흔들기가 심했다 그렇게 봅니다 저는. 제가 지난 행감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어떤 커넥션이 있길래 안양시 공무원이 안양시의 입장과 반대되는 증언과 탄원서를 냈느냐라고 했더니 이 간부 공무원께서 법적 조치 운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아무런 법적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담당 공무원께서는 법적 조치를 하시든지 아니면 오셔가지고 서면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FC 한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FC 한양이 시민과 함께하는 100년 구단이 되려면 축구 1번가의 부활을 꿈꾼다면 그에 걸맞는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고 특히 전용구장 신축이 추진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구단을 만들려면 성적과 유료관 중 증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숙소가 아닌 클럽하우스 등 선수들이 훈련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구단의 재정을 시의 출연 구매만 의지하지 말고 메인 스폰서 유치와 서브 스폰서 확대를 통한 구단의 재정 안정화와 재원 마련을 위해서 구단주와 단장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들이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FC 한양과 관련해서 제안한 세 가지에 대해 집행기관의 입장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산물 도매시장의 공사대금 청구, 피소권은 두 번의 재판 결과 다행히도 우리 시의 승소로 끝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양시의 입장에 반하고 법의 최종 판결에 반하는 입장을 표명하신 전 농산물 도매시장 소장이며 현직 안양시 고위공직자인 김모 과장님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문제가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하고 책임을 지셔야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건에 대해서도 집행기관의 입장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들어가시죠. 여러분들이 보고 들으신 바와 같이 농수산물 도매시장권은
상식에 반하는 그러한 고위공직자의 처신이라고 봅니다. 문경태 의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간 보고 있습니다, 의장님. 네? 시간 보고 있다고요. 끝났어요. 저 23초 남았잖아요.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참 의장님 참 계절적으로는 완연한 봄이 왔습니다. 춘내춘 불사춘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경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안양 678동 이명란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선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정론 집필에 힘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양시민의 복리 증진과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1,800여 공직자 여러분, 시민과 함께하시는 스마트 행복도시를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최대호 안양시장님, 오늘 안양시회를 방청하기 위해 오신 경기 실버포럼 박종섭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님,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따뜻하고 화창한 날씨를 즐겨야 할 봄이 왔지만 아직까지도 미세먼지에 대한 우려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는 갈수록 빈번해지는 미세먼지 탓에 4만 3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할 정도로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초유의 미세먼지 습격에 미세먼지 추경이 생기고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에 포함하는 재난관리기본법이 논의되었으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중국과의 협력, 차량 운행 제한 강화, 인공 강우, 야외용 공기 정화기 설치 등 많은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 역시 금년 들어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15회 발령된 바 있으며 지난 2월 28일부터 3월 7일까지는 사상 처음으로 8일 연속으로 발령되는 등 우리나라 전반에 걸쳐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가 확산되었으며 시민들의 불안감은 날로 높아지고 있으며 새벽에 등산하는 사람들이 등산도 가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초미세먼지가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은 많은 시민들이 알고 있지만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는 수준 외에는 방법이 없어 야외 활동을 자제하는 수준에서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공공기관 차량 이부제, 공사장 사업장의 작업시간 조정, 주요 도로변 살수차 운영 확대, 소각장 운영시간 조정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하신 집행부에 이 기회를 통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언제 또다시 미세먼지가 발생될지 모릅니다.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우리 시 차원에서도 미세먼지 관련 장단기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례도 국가에서 경기도 조례 있지 시, 지방자치에는 미세먼지에 관한 조례가 아직 없습니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시 차원의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호 시장님, 민선 7일을 맞이하여 연일 시정일에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한간에 그리고 인사에 관련하여 어제도 언론에
홍보기간에 대해 언론 보도가 되고 있는 바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인사와 관련하여 이 문제로 인해서 참 불편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시장님의 입장 표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인사가 만사다 그러는데 만사 같지 않지요, 인사가. 다 이 객관화 시킨다는 게 사실은 어려운 게 인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공정인사, 그리고 탕평인사 하려고 하고 있고, 우리 공직자들에게 많이 좀 물어보십시오. 제가 인사 지금 공정인사, 탕평 잘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보시고, 홍보기획관 문제요. 전문가들이 서류 심사를 거쳤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는 걸로 판명됐고요. 그 절차에 따라서 진행했던 겁니다. 경기도 감사실에 저도 강력 항의를 했습니다. 왜 당신들이 해야 할 문제에 대해서 지자체에 알아서 해라, 핑퐁 게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저는 제소할 겁니다. 제소할 것이고요. 그리고 일부 공무원 훈계, 그리고 일부 저기에 대해서는 안양시가 알아서 법률 자문을 구해서 판단 알아서 해라, 이렇게 지금 나온 거예요. 저는 적법 절차에 따라 했던 문제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도의 요청을 할 것이고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공정인사 그리고 탕평인사 계속 할 겁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대호 시장님 답변하느냐고 수고하셨고요. 인사에 관련해서 항상 요즘에 최대호 시장님 시끄럽고, 저희 의원들은 행정가의 수장이신 시장님께서 인사를 잘 해주시라고 믿고, 또 여기에 대해서 잘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님. 고맙습니다. 시장의 권한이 두 가지입니다. 아시다시피 인사와 예산이지 않습니까? 인사와 예산 권한을 상당부자 저는 내려놨습니다. 지금. 그죠?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요. 제가 금평 주는 것 따라 가지고요. 크게 어긋나지 않는 범위를 잘 하고 있습니다. 다 전 정부 때 했던 금평 가지고 제가 승진을 시키고 있고요. 인사이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염려 안 하셔도 되기 때문에 정말 저의 나름대로는요. 소신 있게, 소신보다는 정말 고해왔던 대로 지금 잘하고 있다 제가 주장하니까는요.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대호 시장님, 예, 믿어보겠고요, 지켜보겠습니다. 예, 이 부분에 있어서 잘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가 시장님께 안양 파빌리온 운영 실태와 관련하여 시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안양예술공원 내에 있는 안양 파빌리온은 2005년, 2006년에 제1회 APF 연구 대형 작품으로 알바로 시자, 비에이라, 포르투갈 사람이 만든 예술 작품입니다. 시장님 알고 계시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네, 당시 18억 9,200의 예산으로 건축물을 만들어 당초에는 문화의 집회 시설이었으나 현재에는 인포메이션, 투어 거점 공간 도서관, 회의실, 아카이브, 보관소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최근에 국장님하고 관계 공무원들하고 또 여러 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양시 의회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들하고 또 박물관 및 알바로 시자호를 갔다 왔습니다. 2005년에 알바로 시자가 복합문화공간을 설계하여 안양 파빌리온으로 명명하였으나 안양공공예술추진위원회에서 알바로 시자홀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알바로 시자 공식 웹사이트 해외 건축 매거진 전문 논문에서는 안양 파빌리온으로 표기되었습니다. 2013년 제4회 APF 당시 시민을 위한 다목적 공간으로 재탄생되어 APF 예술축제 연속성 거점으로 사용하면서 그 주요 사업인 공원 도서관, 만들자 연구실, APF 작품 투어 등 시민을 위한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있는 공간으로 구성 편견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안양 파빌리온은 APF 사무실로 사용하게 된 사유를 보면 안양 파빌리온은 2006년 준공 이후 2층 공간을 사무실 용도로 지속적으로 사용해 왔고요. APF 4회 대회 이후 상근 인력이 늘어남에 따라 3위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APF 형 근무 인원은 10명 정도로 직급별, 기능별 업무 분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름대로 파빌리온은 잘 이용되어 왔습니다, 시장님. 네. 네. 그런데 제가 이제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는 파빌리온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시장님. 네. 예, 2018년 안양 파빌리온은 방문객 수는 29,402명이며 작품 투어 관객 수는 3,510
7명입니다. 그런데 안양 파빌리온의 작품을 감상할 때 약간의 도서와 사무실 공간만 보여주기에는 방문객에게는 볼거리가 부족하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시장님, 지금 한번 파빌리온 PT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기 약간의 도서와 그리고 사무실이 APAP 사무실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벽면이 빈 공간이 저렇게 많이 있고 저기는 자개농으로 APAP 사무실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저 벽면 공간을 좀 활용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넘겨줘 보세요. 지금 안양 파빌리온에 대한 대관 현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최근 몇 년 동안 2010년, 12년에는 대관이 계속 작품이 대관이 전시되어 왔는데 어느 날부터 이제 이게 용도가 변경이 되어 전시가 이제 멈췄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원인들이 제기한 거는 저 공간을 원래대로 좀 전시의 공간으로 좀 해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시장님께서 파빌리온의 전시실로 운영할 생각이 있으신지 파빌리온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으로 좋은 지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안양 파빌리온이 그 목적과 기능에 맞게끔 좀 잘했으면 좋을 텐데 좀 아쉬운 문제도 있습니다. 향후에 파빌리온 내에 이용 가능한 공간을 파악해서 작품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민들을 위한 전시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을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파빌리온 공간은 특성상 이제 천장이 높고 자연 채광을 높이기 위해 전후면 창이 크게 키우고 간접 조명을 설치한 설계자의 의도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품이 전시되기엔 조도가 낮고 곡선이 살린 벽면의 특성상 평면 회화 작품을 전시하기에는 부적절하여 시장님 시설 보완이 필요합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예, 종합적으로 검토하고요. 예.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네. 시설 보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안양에 미술 하시는 작가분들의 바람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시장님 잘 그분들의 전시 공간을 할 수 있도록 잘 참고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시장님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안양 초교역 가칭 신설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대규모 도시정비 사업 및 공공기관 이전 부지 개발에 따른 전철 적극성 및 시민들의 이용 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가칭 안양초교역은 수도권 전철 1호선 안양역에서부터 명항역 약 2.3km 구간입니다. 이거는 이제 20여 년 전부터 이제 시장님이나 국회의원들이 공약 사업으로 많이 공약을 내세워 왔지만 아직까지도 지금 현재 그 상태입니다. 역신설 추진을 위한 기술적, 경제적, 정책적 타당성 확보 확인을 위해 2015년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해왔는데 그 결과는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나 이용 수요 부족, 명항역에서 이용자는 58%, 안양역에서는 37.5%, 전환 예상으로 경제적 타당성 B씨가 0.44로 부족으로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도 이미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향후 이 부분은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안양 5, 6, 7동 지역 재개발에 따라서 전철 이용 수요 증가, 그리고 지역 주민의 교통 편의 증진, 이런 걸 통해서 1호선 안양역과 명항역 사이의 중간역 신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은, 참고로 지난 2015년 말씀하셨는데 중간역 추진을 위해 타당성 조사를 실시했는데요.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했다. 그래서 B씨가 0.44로 나왔었지요. 그러나 최근 들어 안양 6동 축산검역본부, 그리고 공공기관 이전부지 개발, 안양 7동 동아약품 이전부지 지식산업센터 신축 등 주변 환경이 많이 변하고 있다.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는 좀 더 경제적 타당성이 향상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빠르면 금년 하반기부터
전문기관을 통해서 타당성 재조사를 통해서 경제적 타당성이 확보될 경우에는 국토부 등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해 나가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게끔 노력을 다해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 공약은 이제 후보자들이 공약으로 뭐 끝날 수도 있지만 또 저희가 공약을 할 때는 지키라고 있는 거예요. 그죠? 가능하면 이제 지켜주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경제 타당성 B씨가 1 이상 확보 시 원인자 전액 부담으로 철도건설법 시행령 제22조로 안양초교역이 신설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인자면 안양시가 이제 그 부분을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시장님. 저도 안양시장이지만 만안 발전시켜야 된다. 그래서 만안 시장이 되기로 약속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만안의 여러 가지 교통 문제, 환경 문제 이런 문제를 발전시켜야만이 안양 미래 발전할 수 있다 생각해서 좀 힘들고 어렵지만은 만안에 관심을 더 가지고 특히 중간역 신설하는데 의지를 해가지고 추진해 보겠습니다. 예, 시장님, 2019년 7월 이제 사전 타당성 아까도 시장님 말씀했지만 조사 용역 착수를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안양 초교 이제 용역의 이제 또 후반기에 결과도 나오겠지만 지금 1년 전부터 시장님하고 이제 저하고 같이 시장님도 이 부분을 공약으로 하셨고 저도 이제 공약으로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역 주민들과 같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추진위원회를 위원장과 함께 지역의 대표들과 지금 또 이 부분을 정기적으로 논의하고 간담회하면서 추진하고 계시죠? 네. 네. 아무튼 그래서 1년 가까이 지속 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도록 지역 주민과 함께 이 부분을 해오고 있습니다. 안양시장님, 이 부분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최대한 답변을 안양초교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한 번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가 그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볼 생각입니다. 지금 향후에 여러 가지 이제 환경이 좀 변하고 있는데 앞으로 수의가 검역은 뭐지 그리고 소곡지구 문제 또 명학동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좀 종합적으로 반영해 가지고 조금 경제성은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우리 만안구의 발전 또 교통 문제를 위해서는 좀 필요한 사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저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님의 의지가 중요하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거기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가 이제 우리가 개발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거기 지식인센터 아직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또 그리고 소곡지구 냉천지구 그 앞에 농림축산검역본부 앞에 또 마진동이 한 1,500세대 이상 짓고 있고 안양 7동에 동아약품자리에 지식인센터가 또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건너편 힐스테이트나 그분들도 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쪽 입주자 대표분들도 다 영입을 해서 회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최대호 시장님 공약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네.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올 신년에 국정 대토론회에서 과제가 5가지 중심 과제가 나왔었습니다. 그중 한 개 과제인 청년의 고충에 관하여 국정 대토론회가 방영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토론자로는 이종걸 국회의원을 비롯한 몇몇 국회의원과 청년 토론자 등과 심도 있는 방영이 된 바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공약 사업시고 관심이 많으신 청년 정책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청년은 슬픈 현실을 저만 느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성장기, 장기화, 산업 구조의 변화, 일자리 미스매칭 등으로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국가적 현안 과제로 부상되고 있으며 청년의 빈곤은 전 세계, 전 사회로 전이되고 사회 전체가 활력을 잃어 경기 침체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사회적 위기가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청년 문제는 청년 실업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양극화 현상, 심화와 고립 등으로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청년의 삶 전반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청년의 자립 기반이 악화되고 자존감이 하락하여 결혼, 주거, 출산, 생활 전반적인 분야에
청년 문제가 발생되고 또한 청년이 심리적 불안으로 삶의 주요 단계를 포기하고 심지어는 교육, 직업훈련, 취업활동까지 포기하는 니트족의 증가는 이제 우리가 보고만 있을 수 없는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현상학에서 안양시장님께서는 금년 동신년 인사회 방문 및 각종 행사 시에 역동적인 젊은 안양이 되기 위해서는 청년층이 경제활동인과 많아야 된다고 마음껏 재능을 펼칠 수 있는 여건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청년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추진하겠다고 강조하셨는데 정말 필요한 판단을 하셨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안양시 청년 정책에 대한 비전과 중점 추진 계획에 대하여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선 7기 청년 정책은 청년이 찾아오는 도시 안양을 비전으로 삼아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안정적인 청년 정책 추진 기반을 조성하고 청년과의 소통 그리고 참여 확대를 통한 청년 친화 정책을 통해서 또 다양한 창업과 취업 기회 확대를 통한 청년 역량 강화 그리고 청년의 삶 전반을 지원하는 청년 행복 정책을 추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요, 청년 자립 문제, 청년 성공, 청년 행복을 정책 목표로 정하고요, 청년과의 소통과 참여, 취업과 창업, 문화, 복지를 역점 분야로 두어서 정말 청년이 살고 싶은 도시, 청년이 찾아오는 젊은 도시, 청년 도시, 안양을 만들어서 미래 발전의 이런 모델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님. 그리고 또 안양시는 지난해 청년 정책 전담 부서를 신설하는 등 청년 정책을 위해 심혈을 기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제가 알기로는 현재 중앙부처에 청년 정책 전담 부서도 없고 더 중요한 것은 청년 정책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되는 청년 기본법이 없어 안양시에서 청년 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 답변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 시는 지난해 11월 1일자로 청년 정책을 전담하는 청년 정책관을 신설한 바가 있습니다. 또 청년 기본 조례도 현실에 맞도록 전부 개정해서 안정적인 청년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바가 있습니다. 반면에 현재 지금 지적하셨는데요, 중앙정부의 청년 정책을 전담하는 부서가 없습니다. 각 부서마다 청년 정책이 개별적으로 추진에 따라서 인력이 낭비될 뿐만 아니라 예산도 낭비되고 그렇게 됨으로써 청년 정책 전달 체계가 비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에 청년 기본법이 제정되지 않아서 청년 기본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정책 대상인 청년에 대한 해석이 제각각이어서 청년 기본법 제정이 대단히 절실한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 시에서는 금년 2월 21일 민선 7기 전국 대도시시장 협의회 정기회의 그리고 3월에 세종시에 개최된 지자체 당정 연석회의에서 제가 중앙정부의 청년정책 전담부서 신설과 청년기본법 제정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도 이 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아마 귀 기울이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시장님, 좋은 정책을 제안하신 것 같습니다. 안양시가 또 이렇게 행정을 발빠르게 챙겨서 그런 정책까지 제안해 주신 최대호 시장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안양시에서 청년 정책을 체계 있게 추진해 나가려면 인근 서울이나 수원처럼 청년 지원센터 및 청년 공간 등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청년이 찾아오는 도시 구호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찾아오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청년 일자리와 청년 주거 문제 해결 그리고 우리 시의 청년 정책의 가장 핵심 사업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선 청년 일자리는 청년 창업펀드 300억 원을 조성하고요. 이를 기반으로 청년기업 100개를 집중 육성해볼 생각입니다. 우리 시에서 청년이 실패를 도리지 않고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 물론이고 공공기관 청년 의무 채용 비율을 3%에서 8%로 대폭 상향해서 우리 시 청년층을 위한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생각입니다. 또한 오늘날 주거비용의 상승은 일자리와 더불어서 청년층에 굉장히 큰
어려움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안양시도 매우 비싼 집값으로 인해서 청년이 안양에 오고 살고 싶어도 아마 정착할 수 없는 그런 도시가 됐는데, 청년 주택 문제부터 시작해서 청년 일자리, 청년 창업, 청년 출산 문제 원습도로 지원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보겠습니다. 네, 시장님. 지금 이제 청년 정책과 관련해서 이렇게 청년 센터를 제가 이제 봤습니다. 그러면 여기 범계 큐브, 그 롯데 지하에 있는 한 10평 남짓한 범계 큐브입니다. A 큐브, 그 다음에 여기 A 큐브 오피스 등 지금 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시장님께서 청년 정책 서포터즈 발대식을 하셨죠? 네. 예, 이 발대식을 하면서 느끼신 점은 무엇인가요? 대단히 좀 무거웠습니다. 사실은 저런 문제가, 청년에 대한 문제가 좀 더 일찍 고민을 하고 준비를 했더라 하면은 우리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졌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잘 준비해서 실질적으로 청년들에게 필요한 정책들이나 그런 어떤 삶의 질 향상 문제를 좀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행이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지금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앞으로 청년 지원센터 우리 저 주신 말씀과 더불어서 석수동과 인도원의 청년 스마트 타운을 조성할 것이고요. 청년 스마트 타운 내에 거점별로 청년 지원 센터를 설치하게 되면은 아마 우리 청년들의 주거 문제, 일자리, 창업, 문화생활 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많은 도움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저도 이제 작년 예특 때 예특에 들어가서 청년 센터 번개 큐브를 보면서 10평 정도 지하에 청년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좁고 협소하다. 그러면 이런 거는 거점으로 하고 또 외부에 좀 크게 센터라든가 그런 거를 집행부에 건의를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채명 의원도 또 5분 발언해서 청년 센터를 확보해 달라고 그런 5분 발언도 한 바 있고요. 그리고 시장님 그러면은 청년 센터를 인덕원에 만드실 계획이 있으신 겁니까? 예, 개발 사업이 함께 인도공과 석수동하고 저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한 곳에만 할 수 없기 때문에 권역별로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러면 박달 석수권이라든지 명약 안양권이라든지 호계권이라든지 그리고 비산 관양권이라든지 이렇게 한 권역별로 4개 권역을 우리가 만들어 주게 되면은 청년들이 가까운 곳에 가서 마음껏 정보도 얻고 재능도 발휘하고 또 사업에 대한 아이템도 좀 얻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네, 그리고 또 궁금한 거는 지금 청년 정책에 대해서 지금 이제 서울시는 이미 시행해서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청년. 안양시는 청년 지원에 대해서 시장님 어떻게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부분. 지금 예산은 이미 청년 수당 배당은 지금 경기도와 함께 7대3으로 제가 지원을 하고 확정됐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던 청년 창업 문제는 청년 창업 펀드 300억 원 조성해서 진행할 거고요. 청년 주택과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 지금 말씀하셨던 그 인도권이라든지 그리고 비산권에 앞으로 공공주택 만드는 문제, 석수이동 연연마을에 공공주택 만드는 문제, 이런 문제 청년주택을 우선적으로 제가 배정을 좀 받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청년들에게 좋은 조건으로 분양이나 임대를 좀 시켜줄 것이고요. 더 중요한 문제는 30여 곳에 넘는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 우리가 8%까지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그 시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매입을 해가지고 좋은 조건으로 청년들에게 분양이나 임대를 주게 되면은 어느 정도는 주택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 펀드 300억에 대해서는 어떻게 펀드를 마련하시는 건지? 좀 복잡하긴 합니다만은 모태 펀드를 저희가 좀 조성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각 기업이라든지 개인이나 또 펀드를 조성하고자 하는,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들도 있습니다. 이런 기관들, 기업들, 개인들 또 우리 시 이렇게 하게 되면은 300억 펀드 모집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저희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예.
시장님 아무튼 청년 정책에 대해서 좋은 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이렇게 추진해 나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청년 일자리, 청년 주택, 결혼 출산 그리고 청년이 살고 싶은 도시 안양을 위해 시장님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안양 7동 자율방범대 초소 이전 관련하여 시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 7동 자율방범대 초소는 안양 7동의 메가트리아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애양공원에 있다가 동천사 신축 부지 앞으로 이전했다. 부지와 관련하여 그쪽에는 초소가 있을 수 없다 하여 저쪽에 보면은 비산하부 여기 고가교 보이시죠? 네. 네, 그 밑으로 지금 이전되어 있습니다. 비산하부 고가교 밑에. 그러면 저게 저 위치에 있으면 7동 끝자락이고 저기는 사람이 잘 다니지도 않는 부분이며 그리고 물도 없고 화장실도 없습니다. 인근 상가도 멀어서 화장실 가기도 힘들고요. 시장님 알고 계시죠? 알고 이미?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243회 임시회 때 시장님께 시정 질문한 바 있었습니다. 근데도 아직도 저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시장님, 자율방범 대원들이 이제 봉사를 뭐 안양 7동만 하는 게 아니고 타 동도 열심히들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봉사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래도 어떤 쾌적한 환경 정도는 마련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여기에 대해서 이 초소 관련하여 이전이 시급한데 시장님 여기에 관련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봉사하신 분들에게는 대단히 송구스럽지요. 뭐 돈 들인 것도 아니고 다른 혜택 드린 것도 아닌데 봉사를 하고자 하는데 그런 편의시설을 못 갖춘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 주신 바와 같이 덕천마을 재개발로 인해서 당초 애양공원에 있었던 것이 이제 신청사 앞으로 이전하게 됐었는데 그것도 임시로 이전했다가 그것도 적절치 않다 생각해서 비산 고가 하부로 이제 이전했었는데 현재 위치는 그 편의시설이죠. 물 마실 곳이나 화장실도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해서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덕천교 옆이지요. 하천별에 위치한 쉼터를 주변을 정리해서 동장소로 이전하는 방안을 강구하려고 합니다. 최근에 지난주가 되니까 일주일쯤 됐네요. 쉼터는 참고적으로 철거를 했습니다. 그 장소에 화장실과 그리고 내원수 시설이 설치된 이런 것을 저희가 잘 준비해가지고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조기에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애양공원 내 그 쉼터를 철거한 상태인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쉼터는 3월 14일 날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를 하셨군요. 네. 아무튼 이제 답이 없길래 시장님 무관심하신 줄 알았더니 또 그래도 실천하고 계셨네요. 예, 빠른 행정 이제 부탁드리고요. 지금 저기 보면은 PT 자료에 냉온 정수기 하부 물탱크를 이제 물을 떠다가 안양시 의회에도 저거를 사용하고 있어요. 제가 보기 좋아서 저거를 이제 띄워놨는데요. 물을 떠다가 밑에 설치를 하면 그게 이제 물 탱크에서 물이 올라가서 자동 정화가 돼서 물을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은 별도로 이제 화장실도 없고 그러니 친환경 소재의 특수 세제를 이용해서 거품이 나서 이제 세척이 자동 세척되는 시장님 조고까지 설치를 좀 해주셔가지고 자율방범 초소가 잘 활성화 대원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줄 수 있으시죠? 예, 적절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예. 네. 빠른 행정을 해주신 최대호 시장님 항상 감사드립니다. 예, 답변 잘 들었고요. 자리로 고맙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안양시에 관련된 또 안양 시민을 위한 행정적인 거를 최대호 시장님께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제 미세먼지에 대해서 정말 심각합니다. 공무원들께서 올바른 행정을 해주시고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다시 한번 드리면서
미세먼지에 대해서 대책을 더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실버포럼 회원님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장시간 들어주셔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명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민방위 대피 훈련 등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14시 30분 정해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